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첫날부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 다시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협상단의 새로운 회담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유조선은 해협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란은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미국에 거의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국의 지역 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트럼프에게 평화협정을 맺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양보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중대한 양보를 제안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재를 받은 중국 유조선이 미국이 시행한 이 전략적 항로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첫날 동안 미국 군함 옆을 아무 선박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마린 트래픽과 K+ 서비스에 따르면 리치 스테리오는 봉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간 선박이 되었습니다. 이 유조선과 그 소유주는 이란과의 협력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조선은 아랍에미리트의 함리아 항구에서 메탄올을 선적했으며 이 항구가 마지막 기항지였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 유조선인 무를리 키샤는 4월 14일 해협에 들어왔으며 K+ 정보에 따르면 이 빈 선박은 4월 16일 이라크에서 중유를 선적할 예정입니다. 이 유조선 역시 이전에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역시 제재 대상이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기하고 이란과의 협상을 재개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리야드에서 워싱턴의 테헤란 압박 전술이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도 봉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의 12%와 액화 천연가스의 8%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는 예멘과 에리트레아 사이를 지나며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남쪽 관문입니다. 이 운하는 다시 한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무역로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자국의 석유 수출을 전쟁 이전 수준인 하루 약 700만 배럴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의 얀부 항구로 운송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멘 후티 반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한다면 이 공급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봐요. 우리는 이제 막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가 곧 닥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란에 대한 전쟁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오늘 앞으로 이틀 안에 이란과의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부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슬라마바드에서 새로운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제네바도 협상 장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워싱턴과 테헤란이 새로운 직접 협상 라운드를 계속 논의 중이며 중요한 한 퍼즐 조각도 언급해야 합니다. 오늘 4월 14일 미국에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직접 협상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두 나라의 워싱턴 주재 대사들과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요구사항은 완전한 무장 해제입니다. 전날 이 단체는 레바논 당국에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미리 그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레바논 당국이 마침내 헤즈볼라 조직의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한다면 레바논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스라엘도 추가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인 이유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합의하면 미국과 이란 협상도 곧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쟁도 이 큰 전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항복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이란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던 강경한 발언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미국의 미래 세대가 다시 이란과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20년 후에 다시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는 바로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가 이란과 10년짜리 합의만 체결했다며 약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 영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완전히 끝내겠다고 했죠.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엑시오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이란에게 핵 분야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임시 합의에도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는 트럼프가 약해졌다고 느끼고 5년짜리 합의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처음에는 이 합의가 평생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20년은 너무 길어. 5년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예전 바라크 오바마가 서명한 때보다 더 짧은 기간입니다. 즉, 양측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가 아니라 기간에 집중한다면 트럼프에게 문제는 이런 합의가 2015년에 바라크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 러시아, 중국과 함께 체결했던 협정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후 3년 만에 오바마의 그 핵 합의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으며 오바마의 그 합의를 끔찍하고 일방적인 거래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체결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바라크 오바마가 체결했던 것과 같거나 심지어 더 나쁜 거래를 체결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이제 미국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 파티메 마한제리는 4월 14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이란의 피해에 대한 초기 평가가 약 2,7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협상팀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슬라마바드 협상에서도 논의된 문제 중 하나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쟁 배상 문제입니다. 현재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입은 피해는 약 2,7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란은 트럼프에게 이 전쟁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려면 영상 설명란에 알렉세이 피치 채널을 지원하기를 참고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